금빛 비녀가 우물 밑에서 나왔습니다. 문중 큰어른은 그걸 보는 순간 얼굴이 하얗게 질렸지요. 그리고 저에게 말했습니다. 이강석, 오늘 본 건 다 잊어라. 저는 그때 몰랐습니다. 이 마을의 40년 비밀이 열릴 줄은. 해가 중천에 떠 있었습니다. 등에서 땀이 흘러내렸어요. 마을 사람들이 우물가에 모여 서 있었습니다. 장정 5이 새끼줄을 잡고 있었어요. 물이 나오려나? 누군가 중얼거렸습니다. 저는 곡괭이를 휘둘렀어요. 흙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한참을 파자 곡괭이 끝이 무언가에 걸렸습니다. 돌이 아니었어요. 금속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저는 손으로 흙을 긁어냈어요. 금빛이 반짝였습니다. 비녀였어요. 긴 금비녀가 흙 속에 묻혀 있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비녀를 들어 올렸어요. 뭐 나왔나? 위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비녀입니다. 저는 외쳤어요. 새끼줄이 당겨졌습니다. 저는 비녀를 품에 안고 올라갔어요. 우물가에 발을 디뎠을 때 마을 사람들이 저를 둘러쌌습니다. 비녀라고? 어디 보자. 저는 비녀를 내밀었습니다. 비녀에는 섬세한 글씨가 새겨져 있었어요. 윤씨 명호. 네 글자가 또렷했습니다. 순간 마을 사람들이 조용해졌습니다. 누군가 뒤로 물러섰어요. 어떤 이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저는 그 침묵이 이상했습니다. 이게 누구 겁니까?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어요. 윤씨 명옥이 누구입니까? 여전히 침묵이었습니다. 그때 멀리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문중 큰어른 김택수가 다가오고 있었어요. 마을 사람들이 길을 비켰습니다. 김택수의 얼굴이 굳어 있었어요. 무슨 소란이냐? 그의 목소리가 낮았습니다. 우물을 파다가 비녀를 찾았습니다. 저는 비녀를 내밀었어요. 김택수가 비녀를 받아들었습니다. 그의 손이 떨렸어요. 비녀를 자세히 들여다보더니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이강석? 예, 어르신. 당장 사랑채로 오너라. 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김택수가 돌아섰습니다. 비녀를 꼭 쥐고 걸어갔어요. 마을 사람들은 여전히 조용했습니다. 아무도 제 눈을 마주치지 않았어요. 저는 우물을 돌아봤습니다. 저 깊은 곳에 또 뭐가 있을까? 등골이 서늘했어요. 뭔가 잘못된 것 같았습니다. 해가 서쪽으로 기울고 있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사랑채로 향했어요. 발걸음이 무거웠습니다. 사랑채 마당이 보였습니다. 김택수가 대청에 앉아 있었어요. 비녀는 그의 손에 있었습니다. 저는 마당에 무릎을 꿇었어요. 어르신, 부르셨습니까? 김택수가 저를 내려다봤습니다. 그의 눈빛이 차갑게 식어 있었어요. 이 비녀를 어디서 찾았느냐? 우물 밑바닥입니다. 얼마나 깊이? 2길 넘게 팠습니다. 김택수가 한참 침묵했습니다. 손가락으로 비녀를 쓰다듬었어요. 저는 숨소리도 내지 못했습니다. 이강석? 예. 이 비녀는 내가 맡아두겠다. 하지만 말대꾸하지 마라. 김택수의 목소리가 날카로웠습니다. 이것은 중요한 물건이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물을 더 파지 마라.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물이 필요한데 다른 곳을 파라. 김택수가 일어섰습니다. 등을 돌리고 안채로 들어갔어요. 저는 그 자리에 무릎 꿇은 채 있었습니다. 마당을 나서는데 하인 하나가 제 옆을 지나갔습니다. 그가 작게 속삭였어요. 조심하게. 저는 돌아봤습니다. 하인은 이미 멀어지고 있었어요. 무슨 뜻일까?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마을이 이상하게 조용했습니다. 사람들이 집 안으로 들어가 있었어요. 문들이 굳게 닫혀 있었습니다. 대문을 열고 들어섰습니다. 마당에 아내가 서 있었어요.
얼굴이 굳어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다녀갔어요. 무슨 일로? 우물을 더 파지 말래요. 제 손이 떨렸습니다. 왜 그러는 걸까? 아내가 물었습니다. 모르겠소. 하지만 무언가 잘못됐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금비녀가 자꾸 떠올랐어요. 윤씨 명호. 그 이름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창밖으로 달빛이 들어왔습니다. 마을이 고요했어요. 하지만 그 고요함이 무거웠습니다. 뭔가 숨겨진 것 같았어요. 저는 일어나 마루에 앉았습니다. 우물이 보이는 쪽을 바라봤어요. 저 깊은 곳에 도대체 무슨 비밀이 묻혀 있는 걸까요? 그 비녀 본 적 있소? 아내가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하지만 마을 사람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침묵이 그걸 증명했어요. 윤씨 명옥이라는 이름이 이 마을에서 무슨 의미인지 알아야 했습니다. 이틀이 지났습니다. 우물은 그대로 방치되어 있었어요. 마을 사람들은 다른 곳에서 물을 길었습니다. 저는 그 우물을 자꾸 돌아봤어요. 장터에 나갔습니다. 곡식을 팔아야 했어요. 사람들이 저를 보더니 고개를 돌렸습니다. 아무도 말을 걸지 않았어요. 이강석 아니오?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돌아보니 박만석이었어요. 마을에서 가장 나이 많은 어른이었습니다. 박 어르신. 저는 허리를 숙였습니다. 잠깐 이리 오시오. 그가 구석진 곳으로 저를 데려갔어요. 비녀를 찾았다지? 박만석의 목소리가 낮았습니다. 예, 우물에서요. 글씨가 새겨져 있던가? 윤씨 명옥이라고 있었습니다. 박만석의 얼굴이 굳었어요.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그 이름을 아십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알지. 박만석이 한숨을 쉬었어요. 30년 전 일이야. 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윤씨 명옥은 이 마을 양반집 딸이었어. 저는 숨을 죽이고 들었습니다. 아름다운 처자였지. 박만석이 먼 곳을 바라봤어요. 혼처도 정해져 있었고, 그런데요? 어느 날 갑자기 사라졌어. 사라졌다고요? 흔적도 없이. 박만석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집안에서 난리가 났지. 찾으셨습니까? 못 찾았어. 어디로 갔는지. 그의 목소리가 작아졌습니다. 소문이 있었어. 박만석이 주위를 둘러봤어요. 집안 하인과 정을 통했다고. 하인이요? 그래. 그래서 둘이 도망갔다고들 했지. 하지만 비녀가 우물에. 그러게 말이야. 박만석의 얼굴이 어두웠습니다. 그 하인은 어떻게 됐습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그것도 모르겠어. 사라졌습니까? 아니, 계속 이 마을에 있었어. 박만석이 말을 멈췄어요. 나중에는 양반 행세까지 했지. 제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누구입니까? 더 이상은 말 못해. 박만석이 뒤로 물러섰습니다. 조심하게. 이강석? 어르신. 그만 가보게. 박만석이 돌아섰어요. 저는 그의 등을 바라봤습니다. 장터를 나서는데 누군가 제 뒤를 따라오는 것 같았습니다. 돌아봤지만 아무도 없었어요. 하지만 그 시선은 계속 느껴졌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골목을 지나는데 갑자기 돌이 날아왔어요. 제 어깨를 스쳤습니다. 누구요? 소리쳤지만 대답이 없었습니다. 골목이 조용했어요. 발소리만 멀어져 갔습니다. 집에 도착했습니다. 대문을 여는데 바닥에 종이 한 장이 놓여 있었어요. 저는 그것을 집어들었습니다. 더 파지 마라. 네 글자가 적혀 있었습니다. 글씨가 떨려 있었어요. 누가 쓴 걸까? 아내가 나왔습니다. 또 왔어요? 또요? 어제도 있었어요. 제 손이 떨렸습니다.
누군가 저를 감시하고 있었어요. 비녀를 찾은 것이 그렇게 큰 문제였던 걸까? 당신 무서워요. 아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괜찮소? 하지만 저도 두려웠습니다. 그날 밤이었습니다. 잠들려는데 밖에서 인기척이 들렸어요. 저는 조용히 일어났습니다. 창문으로 내다봤습니다. 달빛 아래 누군가 서 있었어요. 담장 너머였습니다. 저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제가 움직이자 그 사람이 사라졌습니다. 발소리가 멀어졌어요. 저는 한참 서 있었습니다. 등에 식은땀이 흘렀어요.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마당에 나가는데 장독대 옆에 뭔가 있었어요. 가까이 가서 봤습니다. 죽은 까마귀였습니다. 목이 꺾여 있었어요. 누가 일부러 놓고 간 것이었습니다. 협박이었어요. 아내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누가 이런 짓을... 저는 까마귀를 치웠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우물을 그만두세요. 아내가 울었습니다. 이제 그만해요. 할 수 없소. 왜요? 우리가 왜 이래야 해요? 진실을 알아야 하오. 무슨 진실이요?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알아야 했어요. 윤 씨 명옥이 왜 우물에 있었는지, 30년 전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리고 왜 모두가 침묵하는지. 그날 오후였습니다. 저는 결심을 했어요. 아버지 서재로 갔습니다. 혹시 뭔가 남아있을까 싶었어요. 서재는 오랫동안 비어 있었습니다. 먼지가 쌓여 있었어요. 저는 책장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오래된 책들이 쌓여 있었어요. 한참을 찾다가 책 사이에서 종이 한 장을 발견했습니다. 아버지 글씨였어요. 저는 그것을 펼쳤습니다. 김택수 집안은 원래 이 마을 하인이었다. 그 한 줄이 적혀 있었습니다. 제 손이 떨렸어요. 김택수? 문중 큰어른의 이름이었습니다. 하인이었다고? 지금 양반 행세를 하는 그 사람이? 박만석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나중에는 양반 행세까지 했지. 모든 게 연결되기 시작했습니다. 윤씨 명호, 집안 하인, 김택수, 그리고 우물 속 비녀. 저는 종이를 꼭 쥐었습니다. 이제 알았어요. 왜 김택수가 그렇게 당황했는지, 왜 마을 사람들이 침묵하는지. 30년 전 이 마을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윤씨 명옥은 정말 도망간 걸까? 아니면 창밖으로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종이를 품에 넣었어요. 이제 더 깊이 파야 했습니다. 진실이 어디 있든 이강석네 집엔 팔지 마. 장터에서 들은 소리였습니다. 곡식을 사려 했지만 아무도 팔지 않았어요. 저는 빈손으로 돌아와야 했습니다. 마을에서 저를 완전히 외면하기 시작했어요. 혹시 제가 잘못 본 걸까? 아니면 모두가 무언가를 숨기는 걸까? 사흘째였습니다. 집에 찾아오는 사람이 없었어요. 우물에 가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마을이 저를 버린 것 같았어요. 아내가 장에 갔다 왔습니다. 손이 비어 있었어요. 아무도 팔지 않았어요.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괜찮소? 괜찮지 않아요. 아내가 소리쳤습니다. 우리가 왜 이래야 해요?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아내는 방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문 닫는 소리가 크게 났습니다. 저는 마당에 서 있었어요. 그때 담장 너머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이강석? 작은 소리였어요. 저는 대문으로 달려갔습니다. 박만석의 하인이었습니다. 어르신께서 밤에 오시래요. 언제요? 자정쯤. 하인이 돌아섰습니다. 조심하세요. 그가 사라졌어요. 저는 대문을 닫았습니다. 해가 지고 달이 떴습니다. 저는 마루에 앉아 기다렸어요. 아내는 이미 잠들었습니다. 밤이 깊어갔어요. 자정이 되었습니다. 대문 밖에서 작은 소리가 났어요.
저는 조용히 나갔습니다. 박만석이 서 있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으로는 안 들어가겠네. 박만석이 주위를 살폈어요. 여기서 말하지. 무슨 일이십니까? 자네가 찾은 종이 말일세. 박만석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김택수가 하인이었다는 것. 어떻게 아셨습니까? 내가 봤으니까. 박만석이 한숨을 쉬었어요. 그때 나도 젊었지. 자세히 말씀해 주십시오. 저는 가까이 다가섰습니다. 김택수는 원래 윤씨 집안 하인이었어. 윤씨 명옥의 집안요? 그래. 박만석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명옥 아씨를 모시던 하인이었지. 그런데요? 어느 날부터 명옥 아씨가 달라졌어. 박만석의 눈빛이 흐려졌습니다. 웃지도 않고 말도 없었지. 왜요? 모두들 수상히 여겼어. 그리고요? 얼마 후 명옥 아씨가 사라졌지. 박만석이 말을 멈췄어요. 그날 밤을 난 기억해.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김택수가 우물가에 있었어. 제 심장이 뛰었습니다. 뭘 하고 있었습니까? 뭔가를 우물에 던지고 있었어. 박만석의 손이 떨렸어요. 큰 보따리 같은 것. 그게, 그래, 명옥 아씨였을 거야. 박만석이 눈을 감았습니다. 하지만 증거가 없었어. 왜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할 수 없었어. 박만석이 고개를 저었어요. 그 다음날 윤씨 집안이 망했거든. 어떻게요? 갑자기 영모 혐의를 받았지. 영모요? 누가 고발했는지 모르겠어. 하지만 박만석이 저를 똑바로 봤습니다. 김택수였을 거야. 증거가 있습니까? 없어. 하지만 그때부터 김택수가 달라졌거든. 어떻게요? 윤씨 집안 재산을 차지했어. 박만석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양반 행세를 시작했지. 제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김택수가 명옥을 죽였다. 그리고 집안을 영모로 몰아 재산을 빼앗았다. 완벽한 범죄였어요. 그런데 왜 지금까지? 무서웠어. 박만석이 고백했습니다. 김택수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사람이야. 하지만 진실이 뭐가 중요한가? 박만석이 소리쳤어요. 목숨이 더 중요하지.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박만석이 제 어깨를 잡았어요. 자네도 조심하게. 포기할 수 없습니다. 그럼 증거를 찾아야 해. 어디서요? 윤씨 집터. 박만석이 말했습니다. 지금은 빈터로 남아있어. 거기에 뭐가 있습니까? 사당이 있었지. 무너졌지만 박만석의 눈빛이 빛났어요. 혹시 뭔가 남아있을 거야. 혼인 문서 같은 거? 그래. 명옥 아씨는 혼인이 예정되어 있었으니까. 찾아보겠습니다. 박만석이 돌아섰습니다. 조심하게. 김택수가 알면. 알겠습니다. 박만석이 어둠 속으로 사라졌어요. 저는 한참 서 있었습니다. 윤씨 집터. 거기에 가야 했어요. 내일 아침 일찍.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박만석의 말이 계속 맴돌았어요. 김택수가 우물가에 있었다. 뭔가를 던지고 있었다. 새벽이 밝았습니다. 저는 조용히 집을 나섰어요. 아내는 아직 자고 있었습니다. 마을이 고요했어요. 윤씨 집터는 마을 끝에 있었습니다. 아무도 가지 않는 곳이었어요. 풀이 무성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들어갔어요. 무너진 담장이 보였습니다. 기와 조각들이 흩어져 있었어요. 한때는 큰 집이었을 겁니다. 지금은 폐허였어요. 안쪽으로 들어갔습니다. 사당터가 보였어요. 지붕은 무너져 있었습니다. 기둥만 남아 있었어요. 제단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위패는 없었어요. 하지만 제단 밑에 뭔가 있었습니다. 나무 상자였어요. 저는 상자를 꺼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뚜껑을 열었습니다. 종이 한 장이 들어 있었어요. 혼인 문서였습니다. 윤씨 명호. 이름이 또렷했어요. 상대는 한양의 양반집이었습니다. 혼례는 30년 전 봄으로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명옥은 그 전에 사라졌어요. 이제 알았습니다. 명옥은 도망간 게 아니었어요. 누군가 죽인 겁니다. 혼인을 막기 위해, 아니면 다른 이유로. 김택수? 저는 문서를 품에 넣었습니다. 이제 증거가 있었어요. 명옥이 실종 당시 혼인 예정이었다는 것. 그리고 김택수가 하인이었다는 것. 하지만 아직 부족했습니다. 직접적인 증거가 필요했어요. 김택수가 명옥을 죽였다는. 어떻게 증명할까? 그때 뒤에서 소리가 났습니다. 발소리였어요. 저는 황급히 돌아섰습니다. 누군가 서 있었어요. 김택수의 아들이었습니다. 여기서 뭐 하는 거요? 그의 목소리가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그냥 지나가다가. 거짓말 마시오. 그가 다가왔어요. 아버지께서 알고 계시오. 뭘 말이오? 당신이 윤씨 집터에 올 거라고. 제 등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지켜보고 있었소. 그가 비웃었어요. 뭘 찾았소? 아무것도 없었소. 거짓말. 그가 제품을 향해 손을 뻗었어요. 저는 뒤로 물러섰습니다. 건드리지 마시오. 그걸 내놓으시오. 할 수 없소. 우리는 서로를 노려봤습니다. 그때 멀리서 소리가 들렸어요. 거기 누구요? 다른 사람들이 오고 있었습니다. 김택수의 아들이 뒤로 물러섰어요. 이번에는 봐주겠소. 하지만 다음에는. 그가 사라졌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한참 서 있었어요. 온몸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문서는 지켜냈어요. 이제 무엇을 해야 할까?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저를 피했어요. 아무도 눈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저는 완전히 고립되어 있었어요.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명옥의 억울함을 풀어줘야 했어요. 그리고 김택수의 거짓을 밝혀야 했습니다. 설령 혼자라도. 이강석을 잡아들여라. 관아 문 앞에서 들은 소리였습니다. 저는 혼인 문서를 들고 관아로 갔어요. 하지만 김택수가 먼저 움직였습니다. 제가 윤씨 집터에서 물건을 훔쳤다고 고발한 거예요. 그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혼자서는 이길 수 없다는 걸요. 사흘 전으로 돌아갑니다. 혼인 문서를 들고 집에 돌아왔을 때 저는 이것을 관아에 가져가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아내가 말렸습니다. 당신 혼자 어떻게 해요? 하지만 이건 증거요. 김택수가 가만히 있을 것 같아요? 아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대답할 수 없었어요. 아내 말이 맞았습니다. 김택수는 마을을 장악하고 있었어요. 관아에도 아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거요? 일단 숨겨요. 때를 기다려요. 언제까지요? 기회가 올 거예요. 하지만 저는 기다릴 수 없었습니다. 명옥은 이미 30년을 기다렸어요. 더 이상 지체할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저는 관아로 향했어요. 관아는 마을에서 한참 떨어진 곳에 있었습니다. 해가 중천에 떠 있었어요. 저는 혼인 문서를 품속에 넣고 걸었습니다. 손에 땀이 맺혔어요. 관아 앞에 도착했습니다. 문지기가 저를 막아섰어요. 무슨 일이냐? 고할 일이 있습니다. 어디 사는 누구냐? 이 마을 이강석입니다. 문지기가 안으로 들어갔어요. 저는 한참을 기다렸습니다. 문지기가 나왔습니다. 들어가거라. 저는 관아 안으로 들어갔어요. 넓은 마당이 보였습니다. 사또가 앉아 계셨습니다. 50쯤 되어 보였어요. 저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무슨 일로 왔느냐? 고할 일이 있습니다. 말해보거라.
저는 혼인 문서를 꺼냈어요. 이것을 보십시오. 사또가 문서를 받아봤습니다. 한참 동안 들여다봤어요. 이것이 뭐냐? 30년 전 실종된 윤씨 명옥의 혼인 문서입니다. 윤씨 명옥? 사또가 고개를 가웃했습니다. 30년 전 영모로 집안이 망한 윤씨 말이냐?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왜 중요하냐? 명옥이 실종된 것은 살인입니다.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증거가 있느냐? 우물에서 비녀를 찾았습니다. 비녀, 명옥의 이름이 새겨진 금비녀입니다. 사또의 표정이 변했어요. 그 비녀는 어디 있느냐? 문중 큰어른 김택수가 가져갔습니다. 김택수? 사또가 잠시 침묵했습니다. 내가 알기로 김택수는 이 고을의 양반이다. 아닙니다. 저는 고개를 들었어요. 그는 원래 하인이었습니다. 사또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무슨 근거로 그런 말을 하느냐? 윤씨 집안 하인이었습니다. 증거는? 저는 아버지가 남긴 메모를 꺼냈어요. 사또가 그것을 받아봤습니다. 한참을 읽더니 저를 봤어요.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 하지만 김택수는 30년간 양반으로 살았다. 사또가 문서를 내려놓았습니다. 이런 주장은 신중해야 한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더 확실한 증거를 가져와라. 비녀가 증거입니다. 그것은 김택수에게 있지 않느냐?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사또 말이 맞았어요. 결정적 증거는 김택수가 가지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빼앗을까? 일단 돌아가거라. 사또가 손을 흔들었습니다. 조사해 보겠다. 언제까지입니까? 기다려라. 저는 더 이상 말할 수 없었어요. 무릎을 꿇고 물러났습니다. 마당을 나서는데 다리가 떨렸어요. 관아 문을 나섰습니다. 하늘이 흐려져 있었어요. 비가 올 것 같았습니다. 저는 무거운 발걸음으로 걸었어요. 마을로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갑자기 뒤에서 말발굽 소리가 들렸어요. 돌아보니 김택수의 하인들이었습니다. 3명이 말을 타고 다가왔어요. 이강석? 하인 하나가 말에서 내렸습니다. 우리와 함께 가자. 어디로요? 어른께서 부르신다. 거부하면요? 하인들이 저를 둘러쌌어요. 선택권이 없다. 저는 그들을 따라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김택수의 집으로 향했어요. 하늘에서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옷이 젖어갔어요. 김택수의 사랑채에 도착했습니다. 저는 마당에 무릎을 꿇었어요. 빗물이 얼굴을 타고 흘렀습니다. 한참을 기다렸어요. 김택수가 나왔습니다. 갓을 쓰고 있었어요. 저를 내려다보는 눈빛이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관아에 다녀왔다지? 예. 무슨 짓을 한 거냐? 김택수의 목소리가 낮았어요. 진실을 말했습니다. 진실? 김택수가 비웃었습니다. 내가 아는 게 뭐냐? 윤씨 명옥을 죽인 게 당신이라는 걸. 순간 김택수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하인들이 움찔했어요. 빗소리만 들렸습니다. 김택수가 천천히 다가왔어요. 증거가 있느냐? 비녀가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가지고 있다. 김택수가 웃었어요. 그리고 혼인 문서도 있습니다. 그것도 내가 알고 있다. 관아에 말했습니다. 관아? 김택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또와 나는 아는 사이다. 무슨, 이미 내가 먼저 고발했다. 제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뭘 고발하셨습니까? 내가 윤씨 집터에서 물건을 훔쳤다고. 김택수의 목소리가 차가웠어요. 그건 거짓말입니다. 누가 믿겠느냐? 김택수가 돌아섰습니다. 나냐, 아니면 너냐?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김택수가 옳았어요. 마을 사람들은 그를 믿을 겁니다. 30년간 양반이었던 그를.
곧 관아에서 사람이 올 것이다. 김택수가 말했습니다. 너를 잡으러. 저는 진실은 중요하지 않다. 김택수가 저를 돌아봤어요. 힘이 중요하지. 그가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무릎 꿇은 채 있었어요. 빗물이 온몸을 적셨습니다. 차가웠어요. 하지만 마음은 더 차가웠습니다. 하인들이 저를 끌고 나갔습니다. 마을 어귀에 내려놓았어요. 어서 가. 그들이 말했습니다. 저는 비틀거리며 걸었어요. 집이 보였습니다. 아내가 대문 앞에 서 있었어요. 저를 보자 달려왔습니다. 당신, 아내가 울었습니다. 괜찮소? 무슨 일이 있었어요? 저는 집 안으로 들어갔어요. 온몸이 떨렸습니다. 젖은 옷을 벗었어요. 아내가 마른 옷을 가져왔습니다. 관아에서 사람이 올 거요. 저는 말했습니다. 뭐라고요? 날 잡으러. 아내가 주저앉았어요. 어떻게? 김택수가 먼저 고발했소. 도망가요. 어딜 가겠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도망가면 인정하는 거요. 하지만 그때 밖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말발굽 소리였어요. 많은 사람들이 오고 있었습니다. 관아 사람들이었어요. 이강석 나와라. 큰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일어섰어요. 아내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가지 마요. 가야 하오. 당신. 저는 아내 손을 뿌리쳤습니다. 대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관아 군졸들이 서 있었어요. 5명이었습니다. 앞에 포졸이 서 있었어요. 이강석이냐? 그렇습니다. 윤씨 집터에서 물건을 훔친 혐의로 잡아들인다. 저는 훔치지 않았습니다. 그건 관아에서 밝혀질 것이다. 포졸이 손짓했습니다. 군졸들이 저를 묶었어요. 새끼줄이 손목을 파고들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나와 있었습니다. 저를 보고 있었어요. 하지만 아무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침묵만 흘렀어요. 저는 끌려갔습니다. 뒤를 돌아봤어요. 아내가 대문 앞에서 울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이 점점 작아졌어요. 관아로 가는 길이 멀게 느껴졌습니다. 해가 서쪽으로 기울고 있었어요. 빗물 웅덩이를 밟으며 걸었습니다. 온몸이 진흙투성이가 되었어요. 관아에 도착했습니다. 저는 옥에 갇혔어요. 좁고 어두웠습니다. 쇠창살 너머로 하늘이 보였어요.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벽에 기댔어요. 차가운 돌이 등을 파고들었습니다. 눈을 감았어요. 모든 게 끝난 것 같았습니다. 김택수가 이겼어요. 제가 가진 증거는 소용없었습니다. 그는 힘이 있었고 저는 없었어요. 명옥에게 미안했습니다. 진실을 밝히지 못했어요. 30년 전처럼 또다시 묻히고 말 것 같았습니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오간이 완전히 어두워졌어요. 달빛만 희미하게 들어왔습니다. 저는 무릎을 안고 앉아 있었어요. 그때 옥 밖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강석? 작은 목소리였어요. 저는 창살로 다가갔습니다. 박만석이었습니다. 어르신, 내가 늦었네. 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포기하지 마게. 하지만 내가 증언하겠네. 박만석이 말했습니다. 증언을요? 내가 본 것을 말하겠어. 위험합니다. 이제 더 이상 숨고 싶지 않네. 박만석이 제 손을 잡았어요. 창살 사이로요. 그의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따뜻했어요. 내일 내가 관아에 오겠네. 고맙습니다. 미안하네. 30년이나 늦었어. 박만석이 사라졌습니다. 저는 다시 바닥에 앉았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혼자가 아니었어요. 박만석이 함께였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내일이면 진실이 밝혀질 겁니다.
30년을 기다린 진실이.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박만석을 들여보내라. 사또의 목소리가 울렸습니다. 옥에서 하루를 보낸 저는 관아 마당에 끌려 나왔어요. 김택수가 저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승리를 확신한 듯한 얼굴이었어요. 하지만 그때 대문이 열리고 박만석이 들어왔습니다. 새벽에 옥문이 열렸습니다. 관아 마당으로 끌려갔어요. 김택수가 사또 앞에 앉아 있었고 제가 오자 비웃는 표정을 지었어요. 이강석, 증인이 있느냐? 사또가 물었습니다. 없습니다. 김택수가 웃었어요. 그때 대문이 열렸습니다. 모두가 돌아봤어요. 박만석이 들어왔습니다. 지팡이를 짚고 천천히 걸어왔어요. 김택수의 얼굴이 굳었어요. 저를 증인으로 세워주십시오. 무슨 증언을 하겠다는 것이냐? 사또가 물었어요. 30년 전 그날 밤을 저는 봤습니다. 박만석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김택수가 우물가에서 큰 보따리를 던지고 있었습니다. 마당이 술렁거렸습니다. 김택수가 벌떡 일어섰어요. 거짓말이다. 거짓말이 아닙니다. 박만석이 김택수를 똑바로 봤어요. 당신이 명옥을 죽였습니다. 증거가 어디 있느냐? 비녀가 증거입니다. 박만석이 말했습니다. 우물에서 나온 명옥의 비녀. 그건 김택수가 말을 잇지 못했어요. 사또가 김택수를 봤습니다. 그 비녀가 어디 있느냐? 그건 제가 보관하고 있습니다. 가져오거라. 하지만 지금 당장. 사또의 목소리가 엄했습니다. 김택수가 하인을 불렀어요. 하인이 달려갔습니다. 한참 뒤에 비녀를 가지고 왔어요. 사또가 비녀를 받아들었습니다. 윤씨 명옥. 사또가 비녀에 새겨진 글씨를 읽었어요. 이것이 우물에서 나왔다는 것이냐? 그렇습니다. 그리고 박만석, 내가 김택수가 우물에 무언가를 던지는 것을 봤다고? 예, 사또님. 30년 전 그날 밤에? 그렇습니다. 사또가 김택수를 봤습니다. 무슨 말이 있느냐? 김택수의 입술이 떨렸어요. 저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거짓말입니다. 제가 외쳤습니다. 당신은 하인이었습니다. 무슨 윤씨 집안 하인이었습니다. 저는 품에서 종이를 꺼냈어요. 제 아버지가 남긴 기록입니다. 사또가 종이를 받아 읽었습니다. 김택수가 하인이었다? 예, 사또님. 그리고 윤씨 집안이 영모로 몰렸을 때 재산을 차지했습니다. 사또의 얼굴이 굳었어요. 김택수를 봤습니다. 사실이냐? 김택수가 대답하지 못했어요. 말하지 않으면 고문도 불사하겠다. 사또의 목소리가 차가웠습니다. 김택수의 무릎이 꺾였어요. 사실입니다. 김택수가 바닥에 엎드렸어요. 저는 하인이었고 명옥을 죽였습니다. 마당이 술렁거렸습니다. 명옥이 혼처가 정해져 있어 저를 거부했습니다. 김택수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충동적으로. 그리고 집안을 영모로 몰았습니다. 사또가 일어섰습니다. 30년간 거짓으로 살았구나. 죄송합니다. 이제 대가를 치러야 한다. 사또가 포졸들을 불렀어요. 김택수를 잡아라. 포졸들이 김택수를 끌어냈습니다. 김택수가 저를 봤어요. 그의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고개를 돌렸어요. 동정할 수 없었습니다. 30년간 묻혀있던 진실이었으니까요. 이강석? 사또가 저를 불렀습니다. 예, 무죄다. 풀어주거라. 포졸이 제 손의 줄을 풀었어요. 손목에 자국이 남아 있었습니다. 저는 사또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감사합니다. 박만석? 예, 사또님. 용기 있는 증언이었다. 박만석이 허리를 숙였어요. 마을로 돌아왔습니다.
사람들이 저를 보고 고개를 숙였어요. 집에서 아내가 달려나왔습니다. 당신, 끝났어요? 끝났소. 며칠 후 소식이 들렸습니다. 김택수는 곤장 50대를 맞고 유배되었어요. 재산은 몰수되었습니다. 가족들도 마을을 떠났어요. 30년간 누렸던 모든 것이 사라졌습니다. 문중에서는 김택수를 족보에서 지웠습니다. 윤씨 집안은 명예를 되찾았어요. 어느 날 저는 우물가로 갔습니다. 우물은 메워져 있었어요. 저는 그 옆에 작은 비석을 세웠습니다. 윤씨 명욱을 기리며 비석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이제 편히 쉬십시오. 바람이 불어왔어요. 나뭇잎이 바스락거렸습니다.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마당에 석양빛이 내려앉았어요. 평범한 풍경이었지만 소중했습니다. 진실을 지킨 대가였으니까요. 저는 마루에 앉아 하늘을 봤습니다. 별이 하나씩 떠오르고 있었어요. 아내가 밥상을 들고 나왔습니다. 들어오세요. 저는 조금 더 앉아 있었어요.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저 멀리 비석이 석양빛에 반짝였어요. 늦었지만 정의는 이루어졌습니다.